안녕하세요, 양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오픈 API 기능을 활용한 예제 하나를 더 만들어 볼 텐데요.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정보를 가지고 와서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더의 왼쪽 상단 메뉴에 파일,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빈 페이지 템플릿을 선택해서 새 창을 하나 만듭니다. 이제 페이스북 친구들의 새로운 소식을 받아오기 위해 뉴스피드 정보를 불러오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뉴스피드 정보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자인 도구에 있는 사각형 그리기 아톰으로 게시판에 제목을 입력할 공간을 만들고 F2 키를 눌러 페이스북 보기라고 제목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상단의 도구 상자에서 사각형의 배경색이나 글자의 크기, 색상을 원하는 대로 변경합니다. 그럼 이어서 목록에서 보여줄 항목들의 제목란과 입력란을 만들어 볼 텐데요. 뉴스피드 정보 중에 실시간으로 3가지 정도의 항목이 화면에 나타나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다시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린 다음 크기를 조절하고 글쓴이라고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단축키를 활용해서 복사해 나열해 줍니다. 내용, 이미지라고 나머지 항목에도 이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목명이 모두 만들어졌으니 이제 데이터 입력란을 만들어야겠죠? 좌측의 데이터 입력 도구에 있는 데이터 입력란을 선택하고 글쓴이 항목 옆에 나열합니다. 그리고 복사해 나머지 항목에도 나열해 볼 텐데요. 내용의 경우 긴 데이터를 잘 받아올 수 있도록 입력란의 크기를 길게 늘려주고 데이터 속성 창에서 최대 자릿수를 1000 정도로 충분히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항목의 경우 뉴스피드 정보 중 이미지 정보를 받아올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입력란 대신 데이터 입력 도구에 있는 이미지 입력란을 화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 만들 화면은 따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작업 없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상단의 환경 메뉴에서 운영 환경을 선택하고 DB 정보 자동 설정을 비활성화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자동 생성되지 않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가 자동 생성되지 않으면 입력란의 아톰명이 제목란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단 도구 상자에서 직접 변경해야겠죠. 앞서 생성한 입력란의 아톰명을 좌측에 나열한 명칭과 같은 명칭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작업할 때 더욱 편리하겠죠? 이번에는 페이스북으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을 실행할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의 이벤트 설정 도구에서 기능 버튼 하나를 화면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바로 검색이 실행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버튼의 이름을 검색이라고 입력해주고 아톰명도 동일한 명칭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만든 부분이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되는 목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하나의 항목으로 묶일 객체들을 드래그해 선택해주고 좌측의 스크롤 설정 도구에 스크롤 묶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의 영역으로 묶이면서 스크롤 묶기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마우스 우클릭으로 스타일 속성 창을 열어서 목록에서 보여줄 표시 행수와 전체 행수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구성이 모두 완료되었는데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진행 관리자를 활용해 앱을 구동하면 페이스북에서 뉴스피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벤트를 구현해 봐야겠죠? 작업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진행 관리자를 선택하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진행 관리자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에 배치한 검색 버튼을 누르면 뉴스피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해 진행 관리자에서 검색 객체를 클릭하고 이벤트 발생 시점 창에서 검색을 누르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작업 유형 선택장에서 오픈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기능을 선택하면 이렇게 왼쪽에 이벤트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실행 조건은 특별히 없으므로 다음 작업 버튼을 누르면 실행할 객체를 설정하는 단계가 나타나는데요. 수행 객체 입력란에 페이스북 연동이라고 입력하고 다음 작업 완료 버튼을 눌러서 이벤트 생성 및 설정을 마무리해줍니다. 그럼 이제 진행 관리자에서 설정한 외부 기능 연계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구 메뉴에서 오픈 API를 클릭하면 이렇게 외부 기능 연계 작업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객체명에 아까 진행 관리자에서 지정했던 페이스북 연동을 입력하고 오른쪽에 있는 환경 설정 아이콘을 클릭해서 창을 엽니다. 전 시간에 유튜브 연동 예제를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사용할 서비스에 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등록번호와 서비스 명칭은 편의상 객체명과 똑같이 페이스북 연동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경로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SNS에서 제공하는 API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페이스북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서비스 경로에 다음과 같이 URL이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는 데이터 송수신에 관한 형식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페이스북의 API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개발자 페이지에서 미리 찾아온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RESTful 방식의 웹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유형을 웹 서비스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통신 프로토콜은 HTTPS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전송하는 방식은 겟 방식으로 선택하고 부호화 형식은 UTF-8이라고 입력합니다. 이어서 송신 데이터 형식과 수신 데이터 형식은 JSON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API 환경으로 설정을 모두 마치고 적용 버튼을 눌러서 저장한 뒤 화면을 닫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서비스는 매번 해당 API를 연동할 때마다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PI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 설정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제 뉴스피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요청하는 데이터를 페이스북으로 전송해야겠죠? 페이스북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요청문이 URL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URL 안에는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페이스북의 다양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페이스북의 개발자 페이지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해 로그인을 하고 상단에 독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API 레퍼런스를 선택하면 화면에 선택 가능한 API 정보가 나타나는데요. 그중 그래프 API로 들어가면 이번 시간에 연결할 뉴스피드 정보에 관한 URL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URL을 복사하고 다시 빌더로 돌아와서 전송할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외부 기능 설정 탭에 전송 데이터 창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구문 분석을 클릭합니다. 구문 분석이란 정해진 형식을 갖춘 텍스트를 분석하여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나타나는 입력창 안에 페이스북으로 전송할 서비스 요청문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구문 분석이 됩니다. 그럼 앞서 복사해둔 해당 URL 정보를 구문 분석창에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송할 데이터가 구문 분석되어 변수와 값수로 나누어져 목록에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액세스 토큰은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 구성된 고유값을 말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액세스 토큰은 페이스북에서 샘플로 제공하는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정 정보로 액세스 토큰을 생성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개발자 페이지의 툴스로 들어가 화면 상단의 그래프 API 익스플로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여러분의 계정 정보로 만들어진 액세스 토큰 값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복사해서 전송 데이터의 값 부분에 붙여주면 여러분의 액세스 토큰이 입력되어 정상적으로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송 데이터에 관한 작업까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니 이제 데이터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받아오는 데이터도 역시 페이스북이 지정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서 사용한 요청문을 웹브라우저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페이스북에서는 이렇게 매우 복잡한 결과를 전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엠비즈 메이커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결과를 분석해서 사용자가 파악하기 쉽게 트리 구조로 표현해줍니다. 화면 하단에 전달받을 변수 탭을 누르고 빈 공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한 후 구문 분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앞서 웹브라우저에서 출력한 결과를 복사해 입력창 안에 넣고 구문 검사 버튼을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작성된 데이터라는 메시지가 나올 텐데요. 여기서 확인을 눌러 메시지 창과 구문 분석 창을 닫으면 이렇게 분석 결과가 트리 형태로 나열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석된 결과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만을 앞서 만든 목록에 출력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작업창 오른쪽에는 생성된 아톰명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DB 처리 객체와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 기능으로 결과의 구성 요소와 아톰을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빌더에서 만들어 오른쪽에 나타난 항목 중 글쓴이 항목을 왼쪽 프롬의 네임에 연결해주고 다음 내용 항목은 메시지에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픽처에 연결하고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화면을 좀 더 예쁘게 꾸미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도구에 있는 디자인 도우미를 선택합니다. 디자인 도우미에는 배경 이미지, 버튼, 아이콘 등으로 꾸밀 수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제공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색과 모양을 마음껏 선택해서 디자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화면을 저장해 봐야겠죠? 화면 상단의 파일, 모델 저장을 선택해 파일의 이름을 페이스북 보기라고 지정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디자인 작업까지 끝난 화면을 실제 앱으로 패킹해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화면입니다. 상단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면 진행 관리자에서 설정한 이벤트가 실행돼서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정보가 하단에 스크롤로 묶어두었던 각 항목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입력란에도 실시간으로 등록한 사진 파일이 들어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픈 API를 활용해서 나만의 앱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더욱 강력한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전 시간에 이은 엠비즈 메이커의 오픈 API 기능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